자, 보겠습니다. 오랜만이죠? 2024년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꽤 좋아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다가 올라와서 영상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질 못했어요. 겨우 리밸런싱 영상 대충 만들고 그냥 쓰러져 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 주는 24년 36번째 주고요. 9월 7일입니다. 카툰은 크게 볼 게 없네요. 글로벌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다라는 카툰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뭐 금요일장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많이 폭락을 했고요. 자, 볼게요. 일단 9월 6일 금요일장을 좀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꽤 안 좋죠. 꽤 많이 하락했어요. 2.58%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은 뭐 개인만 사고 뭐 외국인 일주일 단위로 보면요. 물론 금요일장에도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내내 개인만 사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하락을 했고요. 뭐 상해종합도 하락했고 항생은 후반에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 조금 상승하는 듯했지만 장 막판에는 전부 다 꼬라박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미국 역시 우리 뭐 고용이랑 실업률이 나왔을 때 잠깐 좋았다가 전부 다 꼬라박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코스피 주봉을 볼게요. 코스피 주봉은 일단 51선을 깨고 아래로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아마 썸네일에도 그런 얘기를 쓰겠지만 9월 달은 뭐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올렸다면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9월은 좀 참고 기다려야지만 되고 계좌가 뭐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보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늘 9월은 좋지 않으니까요. 코스피는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50선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10월 말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관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주봉은 뭐 빠진 지 오래됐고요. 50선, 20선 빠진 지 오래됐고 추세선도 이탈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코스닥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바닥인지 알고 잡으면 더 바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그냥 관망하는 형태를 띄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치 개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7%, 하이닉스가 한 거의 마이너스 10%, 셀트리온 마이너스 한 6% 정도, 이런 정도로 코피가 좀 낮죠. 뭐 네이버도 한 마이너스 7%, 금융주도 좀 그랬네요. LG 좀 좋았고요. 뭐 KT, SK텔레콤 이런 데가 좀 좋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코피가 좀 낮겠죠. 뭐 참고 기다려야지 어떡합니까? 뭐 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파마 리서치가 조금 상승했고 뭐 클래시스 좀 상승한 게 좀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S&P 500의 주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의 주봉은 뭐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이죠. 조정이 꽤 크죠. 뭐 20선을 터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을 하느냐, 보이시죠? 아니면 하락으로 가느냐. 나스닥 같은 경우 20선을 깨고 아래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차트 모양 자체는 긴장해야지만 되는 그런 차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우랑 러셀 2000을 주봉을 한번 넣어봤는데 다우 역시 전고점 아니 신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직 20선 위에 있으니까 충분히 다우는 아직 괜찮다 말할 수 있겠지만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그런지 목이 자꾸 메네. 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20선을 찍었습니다. 뭐 S&P랑 똑같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맵을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빨간 형태, 마이너스 형태의 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넘어가죠. 자, 비트코인도 살짝 볼까요? 뭐 늘 일봉 보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주봉 보겠습니다. 추세가 이제 아예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거 캡처한 시간이 오전 한 6시 반 7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찍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이 훨씬 높죠. 50선을 이탈한다면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50선 아래까지 들고 갈 이유는 없지 않나. 나중에 50선을 깨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보는 것도 괜찮겠죠. 아래 뭐 그런 식으로 써놓은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50선을 깨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친구는 아직 지켜보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금현물, 금현물은 살짝 뭐 횡보한다 이렇게 보이는 구간에 있죠. 금연물 역시 9월 달에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그냥 횡보하려나 뭐 이런 정도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리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하락하면 매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박스는 이 정도의 박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 상단이어서 굳이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자, 국내 금 현불 역시 조정받고 있는 그런 형태. 9월 달은 이런 정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주식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달러 가치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환율 보시죠. 환율은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뭐 하단이 있으니까 결국엔 조금은 더 하락하겠죠. 추세 자체는 조금씩 내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뭐 잠시 저번 주에 반등하고 이번 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 자체는 약간 하락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다 아니면 옆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원유 WTI는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좀 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60불 언저리에서 놀면 그냥 뭐 안정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70불 언저리가 됐다가 다시 이제 60불대로 되는 건가 그런 때가 또 오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죠. 유가가 한 60불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는 뭐 시장도 역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랜드마크로 잡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국채 보겠습니다. 국채 10년물 국채가 3.8을 깨고 내려갔고요. 미국 채권 2년물도 역시 3.65까지 많이 떨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한 3.8 밑으로 빠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뭐 3.8 정도가 단기 저점일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만 거기를 다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까지는 충분히 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3.5, 4.0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아무래도 바닥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뭐 지금 한 5.5 기준금리라고 하면 3.5도 솔직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3.8에 어느 정도 저도 뭐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하락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2년물이 더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된 건 8월 27일 이후로 다시 양전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 이 2년 정도 지나면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침체가 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22년 7월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 2년 한 1개월, 2개월 요 정도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표가 나왔어요. PMI 지표가 나왔는데 예측이 한 47.5 정도가 됐고 실제로는 47.2가 됐죠. 계속 PMI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요 지표 때문에 발작을 한번 했는데 어제 발표한 뭐 고용이라든지 실업률이 고용은요 164를 예측을 했는데 142가 나와서 고용이 줄었어요. 그래도 리저너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한 1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던 기대치에서 142가 뭐 그래도 괜찮네. 왜냐 실업률이 예측한 대로 4.2에서 4.2가 나왔으니까 괜찮네 초반에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뭘 다 뜯어보니 뭐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난 것 같아요. 아침에 뭐 한경이죠. 한경에서 이제 뭐 이러한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김종학 특파원이란 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최악은 피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한 15만 정도 됐지만 14만 2천.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고용이 좀 상승하는 것 같았다. 요렇게 좋게 해석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PPI는 한참 지나야 나오겠고요. 자, 공탐 지수는 다시 공포 쪽으로 왔습니다. 공포 쪽으로 39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S&P 같은 경우도 125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볼까요? 신고가는 52 신고가는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볼륨 괜찮고요. 여기는 이제 풋 레이쇼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빅스는 좀 이따 보겠지만 상승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점점 채권 쪽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사람들이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빅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빅스는 급하게 상승해서 22.38 꽤 많이 올라갔죠. 뭐 최근에 이제 창원 개미님 거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창원 개미님이 S볼이라는 이런 걸 매수해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S볼이 뭔가 봤더니 빅스의 어떤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이 된다면 S볼을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공부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럴 생각도 조금은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26.04 V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죠. 구리광산 같은 경우는 뚝 떨어졌어요. 야,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역시 좋지 않나? 경기가 나빠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리 선물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구리가 또 안 좋아졌죠. 자, 시장 지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섹터 부분을 보면 이제 DD 합을 좀 쳐다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달리 말하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뜻이겠죠. 추세 자체 코스피는 일단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스파이는 아직 하락 추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해도 좋으나 채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듀얼 모멘텀 아직은 스파이에 투자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HA는 아직은 가르쳐 준 대로 투자를 해도 좋다고 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은 조금씩 이게 지금 뭐 빠지면 섹터 비중이 늘어나는 거니까 63.52%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에 쭉 보면 우리 수익률이죠. YTD로 보면 골드가 21%로 가장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미국 주식 중에 이제 뭐 S&P, QQQ, 그다음에 반도체 SOXX 같은 경우에 한 10%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역시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지금 보면 어디가 제일 높나요? 유틸리티가 18% 정도 되죠. 유틸리티가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늘 금융 놓고 막 이랬었는데 17% 정도 이런 정도가 되겠고 일주일 동안은 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뭐 스파이, QQQ, TLT, 금, 팁 이런 정도만 좀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한 달 기준으로 봐도 반도체는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또 안 좋았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제 인덱스를 좀 살펴보면 제 인덱스 역시 많이 깨졌죠. 뭐 저번 주에도 깨져서 뭐 깨진 건 아니죠.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세금 내야 되는 문제, 뭐 또 개별적인 투자건이 있어서 뭐 그쪽에 들어간 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요 정도 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깨졌죠. 거의 3% 이상 깨졌으니까. 자, 다섯 종목 평균을 봐도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섯 종목이란 건 스파이크 QQ 다이아,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코스닥 150이 어떤 평균치인데 우리나라 장은 YTD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아직 스파이라든지 QQQ 다이아 같은 경우 조금은 더 살아있지만 그러네요. 자, 보시죠. 뭐 빅세븐도 많이 깨졌고 컨트도 깨졌고 웰테크도 깨졌고 다 깨졌지 뭐.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기아과거 배당 성장도 많이 흘렀고요. 호정무이 뭐 안 깨진 종목이 없네. 8.9. 오. ISA 하나 계좌 뭐 살아 있거나 살짝 상승한 정도. 금연물도 살짝 흘렀고요. 그다음에 슈퍼 365. 오. 월배당이 조금은 선전했네요. 파리는 망했고요. 그다음에 나무도 그렇고 젠포트 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수익률이 엉망진창이네요. 크립토가 연기준 YTD 기준으로 조금 흘렀습니다. 크립토가 많이 빠졌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젠포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소형주를 젠포트를 통해서 돌리고 있는데 9월 6일자를 좀 보면 이제 8월 30일 날 봤던 이게 실전 계좌죠. 젠포트를 하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실전 계좌 이렇게 5개 보였던 게 조금 이제 바뀌어서 잘 안 보여서 이걸 또 캡처를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4개씩밖에 안 보이던데 왜 그러신지 5개 좋았는데 어찌 됐든 수익률이 다 빠졌어요. 예, 수익률이 다 빠졌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엑셀로 정리한 게 가장 맞겠죠. 저번 주에는 한 2.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7%가 돼버렸다. 지금 저의 젠포트 계좌 역시 마이너스다. 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젠포트를 이제 가상이겠죠. 이쪽에 이제 가상 매매를 하는 이런 쪽에 가상 매매가 아닌가? 아무튼 젠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5개를 무료 일봉 백테스트를 9월 6일까지로 돌려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퀀트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낼 거라는 이미지를 줘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전부 다 조금씩은 정체 하락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장이 썩 즐겁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 견디하지만 되겠죠. 자,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어느 위치일까? 여길까요? 여길까요?